악이 겸비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이제 이리저리 벼슬자리 하는 제자들이 많으시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그 정치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다가 그 무성이라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들어갔더니 웬 그 풍악 소리가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을 타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공자가 참 그 유명한 소리 있죠. 닭 잡는데 웬 소 잡는 칼을 쓰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여기는 소 잡는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한 7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지하철 앞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느님을 믿으시라고 뭘 하나 주시더라고요. 주시려고 하길래 저도 지금 부흥회 하러 내려갑니다 그랬죠. 자, 부흥회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왜 한문인문학인가 라는 말을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여기 강의하는 곳도 여기 병원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병 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웬 병원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주역에 보면 무망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망한 가운데 자 병이 생겼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류가 그동안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가장 행복한 그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인류가 그동안 한 번도 겪지 못한 모든 정신병들을 다 겪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사람은 물질적으로만 풍요로워지면은 정신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특별히 뭔가 이렇게 그 갈급증이 나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별로 안 생겨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사지를 더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그 신경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도대체 우리 병의 원인이 일단은 자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왔다. 그럼 이것을 조금 욕심을 제어하려면은 뭘 하는 게 좋겠어요? 내 정신을 조금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정신을 다스릴 수 있는 공부가 뭔가? 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들 정말 많이 하셔요. 자, 웬만하면 요즘에는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웬만하면 다 나오고 또 요즘엔 대학도 많이 생겨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까지를 두루두루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배웠니? 물어보면은 뭘 배웠습니까?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앞에 있어서 제가 떨려서 오늘 강의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자, 뭘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뭘 배웠습니까? 그런데도 또 배우겠다고 또 왔잖아요. 참 자세들은 참 좋아요. 더더욱이 오늘 일요일날 가족들과 더불어서 지금 놀아도 시원찮을 판에 공부하시겠다고 또 나왔습니다. 자, 공부는 어쨌든 여러분들 자 평생토록 하셔야 될 것이 공부인데요. 공부를 했음에도 뭘 공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공부다 그러면 공부는 마음의 학문입니다. 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의 학문이에요. 내 몸을 닦는 공부인데 요즘에 공부는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공부가 아닙니다. 왜? 공부가 전부 다가 분과 학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술지계, 그죠? 기술지계 이 공부들을 해놓고 대학을 공부했다라고 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은요. 자, 우리가 그 유학의 사서 가운데 하나인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학교라는 이름으로 붙일 때는 태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학의 대학 지도는 대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 명명덕하고 자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제 친민하고 자 백성들과 친하는 데 있고 제 지어지선이니라 지극한 선에 그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예전에 뭐 윤리 시간이나 뭐다 보면은 대체로 나오는 말들일 겁니다. 자, 대학의 학문이라는 것, 큰 학문 또는 대인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기술 잘 배워서 돈 많이 버는 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자,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그럼 밝은 덕이 뭔지 밝은 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밝은 덕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친민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과 친하는 데 있다.
나 혼자 돈 잘 벌어서 어떻게 돼요? 저 호의호식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과 두루 더불어서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오만해집니다. 오로지 나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까? 요거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친민해야 그 다음에 자,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바로 지극한 선,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귀절에만 지금 전해져 있지 실질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자, 이 대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루는 거냐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요. 자, 위정자들, 이름하여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익혀야 될 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여기 인사하셨던 우리 시의원님 어디 가셨나요? 자, 원래 자,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백성들을 바로 이 지선한 사회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생각 외로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원래 지금 들어올 때 제가 울산에 들어올 때 울산은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저한테 어느 분이 아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가 저기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아, 기계 있으십니다. 머리 하얗신데 난 젊다. 네. 가능성 있는 도시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앞장서서요. 자, 이 울산의 그 문화적 풍토를 조금 있죠. 이렇게 고급스럽게 좀 바꿔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학문하는 도시로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배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동안 공부한 거 머릿속에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자, 여기는 뭐 특별히 판사할 일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자,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많이 쓰시는 말씀 가운데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자, 뭘 배웠는지를 몰라요. 자, 우리가 유학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공부입니다. 아까 밝은 덕이었죠?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했는데 밝은 덕이 뭘까를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둘째 치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름하여서 대학이라고 하는 체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세 가지 별이다. 그래서 그거를 삼강령이라 그래요. 자, 명명덕 따라해 보세요.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자, 이거를 하나의 큰 틀로 놔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에 있어야 되겠죠. 뭘 강론을 하느냐. 여러분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모르는 뭐 없죠. 혹시 그 앞에 있는 네 가지를 또 아시는 분? 그 앞에 있는 네 가지. 예? 야, 저기 훌륭하신 분. 예,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수신이다. 내 몸을 닦는다. 여러분들이 몸에 때가 끼면은 뭐 해요? 그죠? 목욕하고 싶잖아요. 그죠? 마음에 때가 끼면은 참 마음의 때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죠? 마음의 때가 끼면 어쩔 거냐예요. 그죠? 마음의 때가 낀 줄을 몰라요. 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 번도 접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예쁜들은 마음속에 때가 낀 것을 열심히 찾아내요. 때 하나도 안 끼게 하려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냐? 수신 앞에 있어서 정심해야 되죠. 내 몸을 닦는다. 자, 몸에 때가 끼면 당연히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지만은 마음에 때가 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심입니다. 자, 마음을 바로 잡으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죠? 뜻, 의자를 보면은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설립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죠.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정성스럽게 세운다라고 해서,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말한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자, 이룰성자입니다. 그래, 그게 정성이에요. 자,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이번에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에 말한 바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정성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 정심에서 성의, 뜻을 정성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뜻을 정성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죠. 저 여러분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죠? 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치지예요. 그죠? 자, 치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알아야 되죠. 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경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몸을 닦으려면,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끼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닦아서 밝게 비추려면 그게 명덕이 되는 거죠. 그 밝은 덕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했던 경물, 다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경물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잡아서 알아야 되는, 그 다음에 치지, 알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의, 뜻을 정성되게 하고,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해야, 그래야 뭐가 됐다? 수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몸을 닦는 거예요. 자, 몸을 닦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을 닦았으니까 이제 내가 집안도 다스릴 수가 있죠. 그죠? 수신 제가입니다. 이른바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라고 하는 제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안을 제대로 닦을 줄, 오늘날 얘기하는 여러분들 소수 핵가족 개념의 그 가족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가 그러면 제호가요, 집가자의 가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를 요만큼 했을 때는 에이, 우리 선생님이 그냥 여자라고 하니 집가자에 가자만 지어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좀 섭섭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면은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받아들일 줄 몰라요. 공부를 조금 하고 났더니 저 가자가 집의 가가 아니라 국가의 가구나라는, 그죠? 국가의 가자 쓰죠. 왜? 나라를 다스릴 땐 옛날에는 세수왕조기 때문에 왕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그 집안이 엉망이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권력 자체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자, 제가를 했으면, 수신을 했으면 집안을 먼저 가지런히 할 줄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치국, 나라죠. 나라를 다스리되고, 그 다음에 평천하,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안정시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닦을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다스리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적어도 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 이른바 저 위정자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야, 그 집안이 뭐 어땠더라 그러면은 서로들 국민들이 수군수군 했어요. 저기 지 몸 하나도 제대로 닦지도 못한 주제에 뭘 남 다스리겠다고 저기 나가느냐라고 뭐라고 했었죠. 요즘에는 그런 소리 있던가요? 일치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사회에서 자, 이른바 수신이다, 몸을 닦는다, 이런 말 자체가 다 사라졌어요. 왜? 배움이 없어졌습니다. 가르침이 없어졌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옛날에 지금 학교 공부다 할 때, 배운다라고 할 때 배울 학자는 다 쓰실 줄 알죠? 제가 원래 지금 조금 젊은 분들이 계시면은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제 원래 의도대로 안 됐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물어보면은, 자, 뭘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 일단 글자부터 제가 써드려요. 자, 요렇게 먼저 써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예? 무슨 글자예요? 예, 이거 모르시는 분, 제가 가끔 뭘 물어보냐면 맨 처음에 가면은 자, 한문 좀 아시는 분 하고 손들어요. 한문 좀 아시죠? 대체로 한문 아십니까? 그럼 예, 한문은 좀 압니다 그래요. 영어 좀 아시는 분 하고 손들어 보면, 영어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문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이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자, 영어는 모른대요. 그런데 한문은 좀 안답니다. 제가 거꾸로 물어보죠.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몇 시간 배웠습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배워요? 4번이 5시간 이렇게 배우죠. 한문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들이에요. 그죠? 영어는 일주일에 5번씩 배우고 4번씩 배워놓고 모른대요.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배워서. 그죠? 그리고 학원 가서도 배우죠. 그거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모른대요. 그런데 한문은 겨우 1시간 내지는 아예 배우지도 않아도 좀 안답니다. 참, 그래서 이거 근데 참 똑똑하다고 할 수도 없죠. 왜? 정작 많이 배운 건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한 기현상이다. 왜 그러느냐? 평상시에 되건 안 되건 간에 많이 들어봤거든요. 한문이라고 하는 글자들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써놨어요. 뭘 배웠어요? 자, 배울학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울학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뭘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여기 계신 분, 아까 열심히 오신 분. 뭐 배우셨어요? 그냥 웃는 거 배우셨대요. 뭐 배우셨습니까?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큰일 나고, 우리 원장님.
뭐 배우셨어요? 또 웃어요. 저렇게 웃는 것만 배웠으면 사회가 얼마나 지금 밝아졌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자살률 세계 제1위인 나라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요. 영화 관람률 세계 제1위예요. 한 사람당 보는 게.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저렇게 즐기고 보는데 왜 자살률은요 지금 10년 연속 계속 세계 제1위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뭐가 병들어도 한참 병든 사회예요. 내가 제대로 그러면 학교 적어도 지금 우리 중학교까지 지금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제대로만 배우면 이런 자살률들이 높아나갈까요?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맨날 아프다는 사람입니다. 하긴 당연히 아픈 사람만 모아놓은 데니까. 자, 뭐 배우느냐 물어봤더니 다 웃었어요. 여기에 자 웃을 소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죠? 자,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자를 배우긴 배웠는데 좀 안 돼요. 조금 따져보면 안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죠. 자, 뭘 배웠느냐라고 하는 건 배운다는 게 글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소리 글자 아니에요. 무슨 글자? 뜻글자입니다. 자, 이 뜻글자가 인류 역사 몇천 년 동안에 살아남은 것은 오로지 한문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뜻을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예요?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양이에요. 또 뭐 거창하게 나와. 하늘이 양이래. 여기 양이 뭔데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뭡니까? 자, 저기 미역국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냐면 이게 저기 가보면 건미역 그러가지고 조금 공부하시니까 이제 간간 그래요. 마를간이라고. 그 건이죠. 이것도 그러면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고. 이 하늘은 뭐예요? 이 하늘은 뭐예요? 대답 못하잖아요. 이거 봐요. 뭘 공부하셨어요? 그죠? 한문은 좀 아신다면서 공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뜻글자를 뜻글자답게 공부하지 않고 뜻글자를 뭐처럼 공부했다?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이렇게 프랑스어 배우듯이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뜻글자는요. 글자 속에 이렇게 하라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뭘 배우라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그럼 뭘 누구한테 배워요? 그죠?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배우죠? 그럼 뭘 가르쳤는지 봅시다. 가르칠? 네, 잘하시네요. 그죠? 가르칠 교자입니다. 이게 가르칠 교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면은 배우는 사람이 그대로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만약에 가르친 대로 안 배우면 그 가르침? 가르치나 마나예요. 그죠? 그런 선생한테 가서 배울 필요 없습니다. 자, 분명히 그럼 여러분들 공통 분모, 그죠? 이런 거 알죠? 자, 공통적인 글자 찾아내 보세요. 이 속에서. 잘하시네요. 아들 자자랍니다. 자, 아들 자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만 전 할 거예요. 자, 아들 자자가 있답니다. 또 뭐가 닮았어요? 네, X가 닮았답니다. XX가 2개가 닮았대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X인지 뭔지 몰라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배운 건 X로 배웠으니까, 그죠? 이렇게. 제가 지금 영어 물어봤어요. 한자는 일주일에 한 번 배웠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영어만 배웠으니까 X 그래요. 그죠? 그래서 X 배웠습니다. X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다. X는 또 아니다고 확실하게 나오네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X나 ABCD, EFG 해가면서 쭉 나오는 X일 뿐이죠. 그죠? 뭐 X 파일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X 개념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한문하고 참 영어하고 잘 섞여 있네요. 그죠? 요즘 퓨전 시대에 참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자, 위에서 앞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요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참 잘 배웠죠. 가르치는 사람이 아마 자기가 가르치니까. 그죠? 참 잘 배웠습니다. 누가 배운 거예요? 자, 요 글자 섞은 거 섞어보세요. 그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뭔지 몰라요. 그죠? 이거를 조금 더 멋스럽게 쓰면은요, 이렇게 돼요. 되나요? 안 되나요? 뭘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때리면서 가르쳤대요. 그래서 사랑의 매 10몇 센치도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때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 전복자입니다. 중을 잡아라 이 소리. 옛날에 점을 치면 원래 거북점이라는 거예요. 거북점에 갈라진 것을 보고
그 뜻을 취한다라는 의미의 칠복자입니다. 점을 친다. 그죠?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점을 쳐서 뭐가 나오면은 그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느 한쪽으로 특정하게 상대방한테 아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딱 중에 맞게, 그죠? 중도에 맞게 해석하는 게 칠복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걸 가르쳐서 사람다워라 이 소리예요. 그죠? 사람이 저기 뭐 소단가나 계단가나 하지 말고 사람다워라.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서의 중용의 도를 잡을 줄 알아라 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답게 하려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효라라는 거예요. 효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여러분들 효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유학은요, 끊임없이, 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건데,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학문입니다. 나하고 하느님하고, 이거 뭐, 하느님이 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하느님이 사람을 다 사랑하죠. 그죠? 왜? 저 하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했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해요? 땅이 나를 미워해서 저 속에다 빠뜨렸으면 내가 이 속에 존재합니까? 그걸 다 하느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하느님이 당연히 나를 사랑해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가장 잘 살아주는 게, 그죠? 이 사람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뭐냐? 자, 사람은 유학은요, 누구 관계를 가리켜? 유학은 철저하게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뭘 걸어 다녀요? 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되죠. 자, 인도는 참 잘 알아요. 그죠? 인도하고 차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 여기 두 가지 중에 뭘 다닐 거예요? 인도로 다니죠. 이 길 따라가려면 잘 가요. 그럼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길이 있어요? 인생길이죠. 인생길을 잘 따라가야죠. 누구 말 듣고? 옛날 성인들이 살아오신 길대로, 그죠?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라 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랑관계 누구예요? 그죠? 부모님입니다. 엄마예요. 그죠? 아버지는 잊어버려도요, 엄마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기 뱃속에다 넣어서 젖먹여줬으니까. 그래서 자, 일단 어머님이, 근데 엄마가 만약에 날 버렸다. 그 엄마 좋아하던가요? 안 좋아. 그래도 뭐 나중에 혈연관계에서 찾긴 찾는데, 제일 먼저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게 이렇게, 그죠? 젖먹여서 키워주시고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자유롭게 나를 대해 주셨구나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하게 돼 있어요? 효를 하게 돼 있죠. 효입니다. 효. 이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의 관계예요. 불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저절로 효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컸더니 그 다음에 내 옆에 누가 있던가요? 나하고 부모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봤더니 누가 있던가요? 나 말고 네, 형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형제간끼리 뭐가 있어요? 우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우를 아우답게 여기고 형님을 형님답게 여기는 거, 이게 아우제자입니다. 아우제자 해놓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공경할 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우를 아우로 돼요. 마음 심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바로 이 효제예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관계가 이겁니다. 이게 유학의 핵심이고요. 논어에 보면은 논어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하기편,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 위정편, 정치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8일편입니다. 정치가 잘 되면 여기 뭐냐면은 그 다음에 온 세상 뭐냐 기본적으로 예약으로 나타나죠. 그게 이른바 8일무다. 그래서 옛날에 저기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8일무를 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회가 잘 됐느냐 아니 됐느냐는 그 사회에 나오는 예악 관계, 특히 음악 소리를 들어봐도 알고, 아까 여기 처음에 음악을 연주했는데 뭐 그것도 할 말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걸 두루두루 돌아보면 돼. 그래서 근데 그 세 편 중에 오로지 뭐만 얘기되느냐? 효제만 얘기가 돼요. 그 여러분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기편에 나오든가 위정편에 나오든가 제자들아, 그죠? 입즉 효하고 들어가면 효하고 출즉 제하고 나가면은 공경할 줄 알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근이신하고 항상 말을 삼가면서 행동은 믿었게 하고, 그러면서 범의 중에 두루두루 무리들을 사랑하되, 그죠? 두루두루 무리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도 행유여력이거든. 그리고도 남은 힘이 있거든. 이학문하라. 그리고 나서 남은 힘이 있거든. 글을 공부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먼저 사람부터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유학이에요. 자,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동안 이거 공부했던가요? 한 번도 가르쳐 준 데가 없을 겁니다. 요즘엔 초등학교부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윤리 시간에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자, 옛날에는 학문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논어라고 하는 것이요. 논어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기 시습치면 불역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할 때도 학이라고 표현했어요. 뭘 배웠느냐? 효를 공부했죠. 효를 공부했으니까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시습 그랬습니다. 때로 익혀라. 뭐 하라는 소리예요? 들어가면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그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을 실천해요. 그리고 났더니 저놈이를 데려가 좀 가르쳐줬더니 사람답구나 자식답구나. 부모님이 어때요? 흐뭇하죠. 부모님이 칭찬해주죠. 그러니까 덩달아서 어떻게 돼요? 나도 기쁘죠. 그게 하기 시습지 불력열화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싸가지가 됐죠. 그랬더니 저 사람 참 괜찮더라. 나도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은 유붕이 자원박래니 불력낙화 그랬습니다. 벗이 있어서 멀리서부터 오니. 그렇죠. 우리 원장님이 조금 사람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척박한 울산 땅에다가 이 공부를 그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펴려고 멀리 있는 저를 불렀죠.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가보자. 그죠? 같이 가서 좀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붕이 자원박래니 그랬습니다. 벗이 있어서 멀리로부터 보니 불력낙화 그랬습니다. 이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 내가 공부도 좀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이리저리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번에 내년에 언제 지방의원 선거도 있는데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 저 사람들 많은데 저거 미천으로 삼아서 한번 사업 좀 벌여볼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틀림없어요.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아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알아주더라. 사람이 저절로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저걸 빨리 공부해서 출세해야지. 그렇죠? 그게 이름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목에서 얘기하는 속성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이룰까? 그래 논어에도 보면은 3년 하게 3년 동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부지어 곡 녹에 이르지 아니한 자라가 드물다라고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 조금 하고 나면은 세상에 자기만큼 유식한 자 없거든. 여러분들이 뜻글자 공부하면요 무지무지 유식해집니다. 제가 오늘 요만큼만 보여줄 텐데 자, 굉장히 유식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발 아래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출세해야지. 저자들이 나를 안 알아줘? 쭉 그러면서 이제 안 알아준다.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이 정도를 했으니까 나를 시의원 공천 하나, 나 구청장 하나 해라. 나 도지사 하나 해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안 알아준다면 당신 그동안 한 일이 뭔데, 당을 위해서 한 일이 뭔데라고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지무지 열받겠죠? 세상에 말이야. 내가 서울대학도 나오고 근데 나를 안 알아줘? 자, 그 논어 이 학위편의 제1장입니다. 제1장의 세 번째 규절이 뭐냐?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분자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도,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불온,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까 이 유학은 수신의 학문이에요. 내 몸에 띈 때를 싹 벗기고 밝은 덕으로 세상을 봤더니 세상이 온통 어떤 놈들인가요? 맨 이속만 챙기는 놈들이 그득그득합니다. 같이 가서 거기서 가서 뭐 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나도 덩달아서 때가 껴요. 자, 그러면 그 세상에서 같이 놀려면 어떻게 돼? 나도 똑같이 이전 투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 저 선생님 가르침 무시하고서는 그죠? 저기 가서 아부할 수도 없고 골치 아프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내가 그냥 공부를 계속해 나가지. 그죠? 그게 그 부분입니다. 인부지 불온.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아니하면 바로 이거예요.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 예전에 공자를 따라서 배운 3천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통제자라 그래서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두루두루 그 도에 통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두루두루 학문을 널리 편 사람들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어디 가서 출세 좀 해볼까라고 그죠? 명함 좀 내밀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들여줘요. 왜? 저자들 들어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동안 나쁜 짓 했던 거 못하거든요. 똑바른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생겨요? 나한테 생기는 게 그저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에이 저런 자 등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등용을 안 해요. 자, 그런다고 여러분들 속상해가지고 해봤자 뭐만 생겨요? 우라병만 생겨가지고 병원 신세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말 군자가 되면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성내지 아니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자, 어렸을 때부터 뭘 했느냐. 자, 이 가르침을 저렇게 가르쳐줘. 자, 그래서 중을 잘 잡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전에 뱃속에서부터 가르쳤습니다. 일단은 나와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려면 자, 이 글자는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아시나요? 아이야자죠. 이 아이야. 다시 말해서 이 아이다 그럼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와가지고 머리에 통천문이 열려 있어서 말랑말랑한 애입니다. 다리만 버둥버둥 되죠. 이런 아이 머릿속에다 뭘 집어넣냐. 이거 자, 절구구자가 이렇게 머리통이잖아요. 그죠? 이 머리통 속에다 뭐가 들어가야 돼? 나쁜 것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 여러분들이 했던 X자를 집어넣어요. 그죠? X자 틀렸다는 거 집어넣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X자 했으니까 일단 자, 그걸 어떻게 넣어주려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이를 덮을 명자입니다. 잘 덮어줘야 돼요. 그죠? 덮어주고 얼러주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아이가 칭찬하잖아요. 덮어주고 얼러주니까 잘 배울 거 아니에요. 어머, 저렇게 따라 했더니 야, 우리 부모님이 아까 칭찬해주고 기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바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 공부 안 했죠. 야, 너 공부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 서울대학 가냐, 어디 좋은 대학 가냐, 이것만 했죠. 학원 보내놓고 공부했냐, 밥 먹었냐, 잘 다녀왔냐, 성적이 얼마냐, 이러니 부모에 대한 존경이 엄히 나오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자,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효입니다. 그럼 효를 어떻게, 효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참 요즘에는 효도하기 참 힘들어요. 효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없으면 효도 못하는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자, 효도하라고 정치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정전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고, 일단은 X자부터 고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참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한문을 그렇게 잘 아는데 여전히 X자 그러면 자, 이거 무슨 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여전히 X지 뭐. 네? 책을 옛날 책묘라는 책을 면한다? 책을 면한 책을 이렇게 묶고 나는 참, 저 처음 들어서 제가 공부가 짧은가 봅니다. 자, 그죠? 그냥 보세요. 그냥 글자 그대 이거 뜻글자입니다. 자, 이 뜻글자를 만든 사람들은요, 뭐 아주 독특하게 남들 모르는 거에다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너도 보고 나도 보면 다 할 수 있는 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가면 여기 뭐예요? 둘이 만나죠? 만나잖아. 어디서 만났어요? 어휴, 정확하게 이제 공부 잘해. 이제 벌써 가운데에 나, 그죠? 사람 눈이 그래 똑같잖아요. 그죠? 네 눈이나 내 눈에 똑같아. 자, 둘이 사귀는데 어디서 나오냐?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사귀어요. 이제 말을 갖다 조금씩 붙이면 돼. 그죠? 가운데에서 사귄다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보잖아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귐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자, 결혼하는데 양가의 부모에 다 허락하에서 결혼을 떳떳하게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잘 키울 수 있죠. 그런데 저 불륜이에요. 자, 구석에서 몰래 만나요. 그래서 뭐라도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사생아가 되고 갖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남이란 떳떳해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뭐냐면은요, 사귈 예자입니다. 사귀다라고 하는 예자, 예. 자, 이렇게 떳떳하게 사귀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귀는 것 제일 큰 사귐이 누구하고 누굴까요? 남과요. 제가 이제 아까 불륜 얘기했더니 남자 여자밖에 안 돼요. 제일 큰 사귐 여러분들 봐요. 예? 스승과 제자. 아, 이제 공부할 자세가 조금 되네. 또 제일 큰 사귐 임금과 신하. 저분은 저기 권력욕이 조금 많으신 분이고, 또
이분은 굉장히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고 또 제일 큰 사귐.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하느님 사랑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은 기독교 하느님만 하느님 아니에요. 그죠? 하늘님입니다. 그 우리 하늘님 하느님 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세상의 유일신 하나님하고 바뀌는데 저 원시 종교로 들어가면 똑같이 저기 위에 계신 하느님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사느냐면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올라봤더니 위에가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죠. 자, 만약에 저 하늘에 저 태양이 없다면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도해지에서 사니까 당연히 없어요.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살면은 할 일도 없고 재미도, 그죠? 재밌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 동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도 보고, 그죠?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만약에 저 하늘에 저 태양이 없으면, 저 하늘에서 햇빛을 안 내려주면, 저 하늘이 좀 어두움이 없이 우리를 쉬게 하지 못했다면 참 고달팠겠죠. 자, 저 하늘이 적절하게 항상 때 맞춰서 이걸 뭘 땅에다 주죠. 그때 땅이 그것을 고스란히 다 받아서 뭐 하든가요? 꿀꺽 삼키고 입 싹 씻고 있든가요? 먹으면 먹은 만큼 토해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꿀꺽 삼키고 보통들 숨겨둘 텐데 땅은 절대로 안 그래. 하늘이 주는 만큼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내놓은 겁니다. 사귐 가운데 최고의 큰 사귐이 바로 뭐냐면은 요 사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양과 음의 사귐이다. 이제 유식하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하늘을 양이라 그러고 땅을 음이라 그래요. 하늘은 내려주는, 여러분들이 하늘은 이 모습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하늘을 그려봐라 그러면요, 애들한테 어떻게 그리던가요? 요렇게 그리던가. 이건 희한하죠? 미술학원에 보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늘 그리라면 이렇게 그리든가 아니면 그냥 땅 하나 해놓고 파랗게만 다 칠하죠. 이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볼 때 하늘은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들 머리 위를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땅은 하늘이 주는 대로 다 받으려면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벌린 모습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였죠? 태극기에 보면 요 모습만 있고 한참 이렇게 일자 형태로 돼 있고 갈라진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하늘을 나타내고 땅을 나타내고 남자를 나타내고 여자를 나타내고 위를 나타내고 아래를 나타내고, 그죠? 하늘과 땅이 사귀어야, 그죠? 제일 큰 삶이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하늘과 땅이 사귀는데 숨어서 사귀는 거 아닙니다.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뭘 내요?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뭘 내요? 만물을 내죠. 근데 만물을 냅니다. 만 가지 물건을 내요. 그죠? 온 물건을 다 냅니다. 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사람은 이걸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뭘 닮아서 하늘과 땅처럼 사귀어라 이 소리예요. 그죠?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죠. 자, 사람이 진짜 비슷할 겁니다. 사람을 내었습니다. 그럼 사람도 사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떳떳하게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 이제 사귐 가운데 조금 더 친한 사귐이 어디냐? 일정 남녀가 때가 돼서, 그죠? 나이가 들면은, 그죠? 남녀 동실은 일륜지 대륜이라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남녀가 그저 때가 돼서 한 방을 같이 쓰는 것, 이것은 인륜의 대륜이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이걸 막는다. 그럼 몰래라도 장가가라. 근데 그거는 누가 아니면은 순인궁과 같은 덕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자, 맹자의 말씀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귀었죠. 그 때가 돼서 사귀죠. 그죠? 이 사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하나 있을 때는 사귀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자예요. 그럼 여기는 이 사람은 여기서 사귀면서 누구를 본받아서 사귀는 거예요? 하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무슨 글자냐면은 본받을 효예요. 본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움은 어디서부터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하늘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배운대.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원래 사람도 지위가 올라가죠. 땅바닥부터 자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바닥부터 깁니다. 그죠? 엄마 뱃속에서는 바닥부터 기다가 조금씩 서요. 공부하는 것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공부한다? 효부터 공부하는, 이 효예요. 그 효를 누구한테 하느냐? 아들한테, 자식한테라는 겁니다. 자식도 아무한테나 하느냐? 조금 알아들을 마칠요자에다가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속에 있는 건데요. 자, 이게 효예요.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먼저 뭐부터?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부터 먼저 공부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뭐예요? 천지자연의 이치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학 지도에 나온 것이고 명명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저게 왜 효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공부하려면 이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무지무지 걸리죠. 속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속성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공부했더니 아, 내가 부모한테 지금 여기서부터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한테 제대로 못했구나. 제가 천자문 강의를 한참 했더니만 어떤 분이 한 번도 빠지냐고 천자문 논어를 열심히 듣다가 어느 날부터 안 들어요.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간에 포기하실 분도 아닌데, 왜냐면 어디 종갓집 일들을 두루 보시기 때문에 한문 공부를 또 해야 가서 동네 들어가서 위세를 잡잖아요. 그죠? 좀 알아. 이제 공자님 말씀도 하시고 하면은 왜 종갓집 뭐 이 종친회 한번 열면 시끌시끌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럴 때 공자 말씀 한번 딱 인용을 하면은 아무도 저기 입 벌리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아, 선생님 들은 건 얼마 없는데 가서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만 항상 자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분 통해서 물어봤더니 아, 아마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그러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나오는데 이제 부모님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전에는 아, 어머님 그냥 병원에다 모셔놨잖아요. 이제 모셔놓고 아,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와이프랑 같이 가서 이제 병문안이나 하고 돌아가시면 또 필요하다 그러면 뭐 3년 뭐 이거 초막살이 뭐 심효살이라도 하지 이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아,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렇지. 살아생전에 내가 잘해야지 하면서 다 접으시고 천자문 책 한 권 들고 있죠. 병원에 들어가셔서 그 내내 뒷수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냐면 이제 정년퇴직하고 아들입니다.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요. 그 아드님이 정년퇴직하고 뭐 특별히 이제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겠냐. 이제 어머님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천자문책 하나 들고 심심하면 이제 그거 보면서 병간호를 하고 이제 그러시다 돌아가셨더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답니다. 아직 그 심효살이 해봤자 그게 위로 될 것도 아니요. 그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 다 한 거에 대해서 깨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아마 오늘 가서 전화 한번 하실 겁니다. 떨어져 계시다 그럼 그게 효예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서 그래서 위에자는 또 아까 사귄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자 위정자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떤 놈들을 저 골방에서 해서 뒤로 쏙싹쏙싹 해가면서 그죠? 이렇게 다스리는 건 다스리는 게 아니죠. 다스림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스릴 예자에 다스리다. 이게 서경의 홍범에 보면은요. 그 다스리는데 정치라고 할 때 바로 이걸로 씁니다. 그때는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자, 이거는 자 우리가 뜻글자라고 하는 뜻글자의 의미가 분명히 나오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뒷방에 들어가서 음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같이 떳떳하게 다스려라. 이게 명명덕한 그죠? 밝은 덕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명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죠? 이러한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은 뭐처럼 생겼나요? 생긴 모습이 뭐 같아요? 가위죠. 그래서 가위예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글자를 본땄다 그래서 상형문자의 가위예예요. 이걸 먼저 있죠. 뜻글자로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글자는 계속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양 닮은 거는 갖다 붙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하나 달리 이제 표현을 해드릴게요. 공부를 했더니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걸 다 느낀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까 수신하려면은 정심하라 그랬죠. 이 마음 똑바로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좀 어렴풋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뭐가 되느냐? 구익자, 보탬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익자를 이렇게 쓰고 또 요새 이 명조체로 쓰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무슨 글자인가요? 이익이라고 할 때 익자로 보이시는 분? 손 안 들죠, 이제는? 야, 저 글자를 공부를 했더니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죠? 여러분들 몸에 이익이 있어야 돼요. 머리에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글자 잘 보시면은요, 밑에가 그릇 명자가 되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글자는 무슨 글자인가요? 이미 저희 다 보셨구만. 자, 물숫자예요. 물숫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아는데 뉘펴 놓으면 잘 모를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릇에 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익자는 그래서 앞에다 물 숫자를 쓰면 넘칠 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넘쳐서 흥건한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남한테 보탬이 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채워지지 않고 남한테 도와줄 수 있나요? 내 마음도 안 찾는데, 그죠? 다시 말해서 보탬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먼저 꽉 채워야 되는 겁니다. 꽉 채워야만이 비로소 남한테 저절로 어거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뭐 부족해서는 남한테 보탬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속성에서 조금 빨리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요거 하는 사람들 금방 바닥납니다. 정말 오래도록 해서 정말 천하의 부자가 되려면은요, 구익하세요. 그죠? 그러면 아까 뭐예요? 인부지불원이면 그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낼 일도 없습니다. 괜히 우려병 얻어가지고 병원에 쓸데없이 가서 약 먹을 일 없어요. 그죠? 공부는 스스로한테 보탬이 되는 공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예로부터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공자는 자주 수제라 맹자에 나옵니다. 어떤 제자가 물어요. 아, 공자께서는 가끔 무리여라고 했는데 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맹자한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맹자, 거기 보면 논어에 보면은 물이 불사주야로다 그랬죠.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맹자가 어떻게 표현하냐? 자, 밤낮을 쉬지 않고, 자, 원천이 혼돈하여, 다시 말해서 원래 샘이라고 하는 것이 물의 원천, 그죠? 근원이 되는 그 물이 깊고 깊기 때문에, 워낙 수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흘러나와도 마르지를 않죠. 자, 적어도 사람이 이런 그러한 원천이 혼돈한 사람, 다시 말해서 저 근원이 되는 물이 수량이 풍부하다 이 소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수량이 풍부해야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가뭄이 들어도 마르나요? 마르지 않나요? 절대로 안 마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사람이 그같이 저 원천처럼, 그죠? 수량이 많은 물처럼 돼 있어야 어려운 상황에 닥치더라도 그걸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맨날 그냥 조마조마 하고 안달복달 하다가 그 다음에 화병에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요즘에는 느리고 천천히 한다라는 건데, 가만히 제가 보면 전부 다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느리고 천천히 살려면은 이와 같이 자기를 채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아까 요거 알아야 되죠. 배울 학자, 그죠? 가르칠 교자, 이게 있으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간혹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바꿔야 되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말을 제가 방향 바꾸라 그랬더니 뭐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맨날 도로에 가다 뭐 좌회전, 우회전, 뭐 뒤로 뭐 후진도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방향이 뭐가 들어와 있느냐면은요. 자, 요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게 뭔지 알죠? 지도를 보건 어디를 가래 보통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 무슨 표시인가요? 방위 표시죠. 여기가 어딘가요? 동쪽. 이제 여기대로 합시다. 자, 항상 보면 이것도 있어요. 내 영어를 공부를 안 했으면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조선 땅에 살아도 요새 많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 그러면 되나요? 이스트 그러면 되나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W. 웨스트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뭔가요? N. 노스인가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뭔가요? 사우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방향은 몰라도요, 이 석으로 이 방식으로는 잘 알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자, 그럼 거꾸로 하나. 노스가 어디예요? 자, 북쪽이죠. 그죠? 북쪽이에요. 자, 북쪽. 그럼 여러분들이 북쪽이 위에요? 지금 아래예요? 이 그림상. 위입니다. 이게 위에요. 자, 위라고 하는 건 앞이에요? 뒤에요? 그죠? 위가 되죠? 위가 되고 앞이죠? 전이죠? 그럼 이쪽은 어디가 돼요? 아래가 되고 뒤가 되죠? 자, 그럼 거꾸로 하나 물어봅시다.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아니요 뭐 조상들까지 갈 필요가, 우리 부모들이 혹시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 아니면은 아파트 비싼 거, 투기 목적으로 비싼 거 사죠. 좋은 투기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무슨 아파트 사든가 남양 아파트 사요? 북향 아파트 사요?
자, 이건 위쪽이니까 이걸 뭐란 북향이죠. 그죠? 이건 남향이 아니죠. 그죠? 그럼 분명히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투기 목적을 위해서 내지는 아니, 거기까지 갑자기 너무 그러지 맙시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참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려면 어떤 집을 사야 되냐면은 남향집을 살아야 돼요. 자, 모든 집들은 기본적으로 남향집이 최고로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 뭐 지도 나왔지만 우리가 북이 몇 도에, 황하문명권은 북이 몇 도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남향집을 지어야만이, 자, 여름 길죠. 겨울 길죠. 여름에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죠. 겨울은 해가 요렇게 해서 밑으로 앞으로 요렇게 지죠. 그 집을 어떻게 짓든가요? 남향집을 지으면서, 자, 여름에 뜨거운 햇볕 차단해야 되죠.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햇볕을 많이 들어오게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랬더니 무슨 집을 지어요? 처마가 적절히 있는 집을 요렇게 지으셔야 될 겁니다. 그죠? 요렇게 짓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름에는 마루 쪽쯤에 햇빛 들어올까 말까죠. 정남향 아파트 한번 보세요. 정남향 아파트에 보면은 베란다 쪽에 여름에 해가 거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저 운목까지 들어오죠. 다시 말해서 베란다에 우리가 거실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거실이라고 하는 깊숙한 곳까지 햇빛 들어와요. 아마 작년에 엄청나게 추웠을 때 이 남향집이 아닌 저 동향집의 집들, 저기 뭐예요? 연료비, 난방비 무지무지 나왔을 겁니다. 정남향집으로 지으면 그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왜? 낮 동안에 따끈따끈 데펴지니까. 자, 이렇게 되고 눈도 많고 비도 많죠. 그러니까 적절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춥고 덥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냐, 여기다 보온재를, 단열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흙을 위에다 이겨 놓는 겁니다. 지붕이 두터워요. 어느 날 이거 싹 버리죠. 싹 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성냥갑집을 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집이 아무리 위에다 방수를 내도 맨날 뭐가 돼, 여기? 그죠? 이 곰팡이 맨날 피죠? 이것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집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요. 왜? 내가 집 짓고 싶어도 돈이 없고 땅도 없어서. 자,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땅은 무슨 땅, 뭐 하느냐, 뭘 먹고 사는 땅이에요, 옛날에? 농사짓는. 요 땅이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서양, 이건 서양 방위법이죠. 서양 방위법은 서양 사람들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목축 유목민족입니다. 잘 보세요. 자, 문화에 따라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가치관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던 지역이냐, 황하문명권은 농사 짓는 사회입니다. 자, 농사 짓는 사회에는 뭐가 중요하던가요? 물만 있으면 돼요. 물은 뭐 하늘이 알아서 줄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햇볕을 얼마나 잘 받느냐, 이 문제예요. 그죠? 햇볕을 잘 받으면은 뭐가 돼요? 농사, 그죠?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그래서 햇볕을 항상 잘 받는 방향을 가장 높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북쪽을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면 물론 돌아다니는 길도 일정하게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저 양떼들을 몰고 다니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끔가다 늦죠. 저녁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딘가에다 뭔가를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장소 정해놓고 숙소를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리저리 봐야 되죠. 뭘 갖고? 네, 북극성을 갖고. 이게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방향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은 예로부터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북극성을 좌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족속들은 뭐가 중요하느냐? 저 하늘의 저 태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태양이 언제쯤 어떻게 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남쪽이 위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남향이죠. 북향이 아니라. 모든 글자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에 지구는 둥글죠. 자, 천체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빙글, 여러분들이 하루를 그림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일선으로 표시할 거예요? 둥글게 표시할 거예요? 네모나게 표시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마 둥글둥글 나올 겁니다.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가죠.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저 땅속으로 해서 땅속인지 어떻게 될지 다시 이렇게 나오죠. 저절로 둥근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도는데 잘 보세요. 자, 그냥 제가 둥글게 안 하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제 옆에 지금 뭐가 있냐면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가 있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비슷한데 반대로 하면 아마 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저 태극기는 도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이게 태극도입니다. 이게 음양 태극도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그리고 자, 위에가 남쪽이 되고, 자, 위에 남쪽 가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어차피 뭐 여러분들 왜 한문 인문학인가 라는 부분이니까 인문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공자가요,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오늘은 뭐 여기 우리 선생님 무료특강 하니까 제가 무조건 다 가리키는데요. 다음부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뭘 하나 가져와야 된다? 속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수업료라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공자가 속수 이상은, 그죠? 내가 가르치지 않은 바가 없었다라고 표현했고, 그거 뭐 우리 권 선생님이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루어든 한 모퉁이를 들었는데, 불반사무, 세 모퉁이를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한 모퉁이를 이렇게 딱 해줬어요. 이거 남쪽이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다 채워 넣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생각할 줄 모르는 학생은 더 이상 공부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보냅니다. 대단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죠? 공부는, 자, 여러분들 공부는 물건 파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잘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새겨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어서 넘치게 만드는 건 누구다?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있죠. 공부를 누가 떠먹여서 해주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쪽집게 과외. 그게 평생 도움이 되던가요? 도움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요. 제가 남쪽이다 그랬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남쪽, 아래쪽은 뭐가 돼요? 뭐 다 되래. 자, 북쪽인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이 뭐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여기는 뭐가 되나요, 그럼? 다 가르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되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 자, 우리 흔히 얘기하던 옛날에 뭐가 돼요? 좌동, 우서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해결 간단하죠? 자, 우리가 홍동백서 그럽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명절 제사를 지내는데 홍동백서 그래요. 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우리라고도 하지 마세요. 일단은 나를 세우세요. 본리비도생이라 그랬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겨난다. 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옛날에 공자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근본이 바로 서요. 여러분들이 근본이 바로 서야 이 공부가 돼요. 근본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뜻글자를 별의별 방식으로 거의 장난삼아 하듯이 가리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버리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가지고 세상 재단하려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리비도생 근본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 잡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 그 말 있죠. 호리지차 천리지유라 그랬습니다. 호리지차. 처음에 그 틈이 머리카락 틈, 그죠?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벌어지다 보면 나중에 얼마가 벌어지더라? 천리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서 인생 그냥 내내, 그죠? 요 밑에서 뒹굴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더 남다르게 살 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여러분들이 방향 잘 잡는 거예요. 그죠? 방향만 잘 잡아놓으면 그놈이 나를 뭐 인정해주건 말건 간에, 그죠? 뭐 조금 다르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어쨌든 방향 잘 잡아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을 가지고 이 모든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되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그죠? 모든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방향의 글자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남쪽이 되고 동쪽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글자 하나만 할게요. 자, 북쪽이라고 할 때 북쪽을 뭐라 그러냐면은 달리 뭐라고 돼 있던가요? 한자 잘 하시니까 북쪽을 또 뭐라고 돼 읽어요? 에? 무슨 패? 달아날 패. 참, 달아날 패. 달아날 패, 달아날 배, 패배 뭐 다 그렇죠. 또 이렇게 쓰면은 등이 여기에요, 뒤에요? 뒤죠. 다시 말해서 북쪽이라고 하는 건 내가 뒤한다라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너하고 나하고 뭐 한다는 소리예요?
등진다라는 소리도 있죠. 사람 인자에 변형된 글자들입니다. 그죠? 서로 간에 등대고 있다 이 소리예요. 남쪽에 등진 곳이죠. 자동적으로 자 그래 북쪽이 되고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방향을 이게 지금 방향을 잘 정하는 겁니다. 방향이 이렇게 딱 정해져야 자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가더라? 서쪽에서 떠서 정남중에서 서쪽으로 지죠. 자 이렇게 되죠. 그 우리 길로 여기서 직접 이으면 이렇게 되죠. 이거 무슨 글자예요? 또 뭐 한일자 일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알던 글자도 대답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자 뜨고 지고 하면서 해가 남중하는 거죠. 가장 높이 뜬 거죠. 요렇게 해서 보세요. 요렇게 하면 양기운이 그래서 이쪽을 뭐냐면 양이라 그럽니다. 점점 해가 떠서 남중한다. 한없이 올라가든가요. 딱 요 점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내려가죠. 자 요 시점이 뭐냐면 자 그러면서 하늘의 기운은 자꾸 내려와서 어디로 와요? 하늘로 날아가든가요? 땅속으로 속으로 들어가죠. 그죠? 요렇게 써놨더니 이게 무슨 글자예요? 십자죠. 자,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열 그러죠.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왔더니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은 전부 다 뭐예요? 열리죠. 열다, 열매 맺다 다 같은 뜻입니다. 열이에요. 공자가 오도는 이리관지 그랬습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서 관통한다. 하나로서 꿰다. 하나로 꿰인 거죠. 뭘로? 꿰진 거죠. 자, 이게 다 뜻글자의 의미예요. 여기다 자꾸 붙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남 하니까 자, 이걸 동남서북 하기도 하고 동서 남북 하는 것은 이리관지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것만 아시면 다 돼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살점 붙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모양이 제가 어떤 모양이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공기가 대표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가는 거죠. 그 원리 그대로인가요? 아닌가요? 그죠? 햇빛이 그저 따뜻해지니까 점점 더운 공기였다가 이게 무조건 다 내려가든가요? 쫙 펼쳐지다가 끝까지 올라가든가요? 안 올라가죠. 딱 막힌 거죠. 여기서 그쳐있죠. 무슨 글자예요? 나도자가 되죠. 이렇게 글자 다 되잖아요. 그죠? 낮 정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점점 해는 기울어지는 겁니다. 차가운 기운이 많아지죠. 차기운이 많은데 찬 기운은 어떻게 돼?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없이 밑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틀림없이 해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양기운에 의해서 점점 요 모양이에요. 이 모양은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 신라 경주에 가면은 고곡이라고 하는 왕관의 모양이죠. 그죠? 자, 모든 생명의 씨앗이죠. 정자난자, 그죠? 사람이건 간에 짐승이건 간에 모든 정자의 그 씨앗은 뭐냐면 이렇게 생겨 있죠. 생명의 눈이에요. 그죠? 우리가 태극이다라고 하는 걸 사랑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람은 요것만 닮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동남서북을 몇 가지만 여기다 덧붙일게요. 너무 많이 알면은 자, 동쪽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뭐예요? 아침이죠. 아침 조호가 되죠. 잘 보면 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제 궁금하면 공부하시면 돼요. 맞나요? 아침 조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낮주죠. 낮주. 낮은 뭐 하는 데냐? 이거 아침이 뭐 하는 데냐? 낮은 뭐 하는 데냐? 글자 속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읽고 열심히 매퇴기다 이거고 부수가마다 이것만 머릿속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해시계를 알고 해시계를 시간 측정을 어떻게 했는가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저녁때가 되죠? 자, 이쪽이 되면은 밤이 될 겁니다. 조주, 성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거 하루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늘릴 수가 있죠. 뭐가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이게 춘하, 추동이 다 나옵니다. 자, 봄이라는 것이 뭔지, 여름이라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겨울이 뭐 하는 것인지가 글자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자, 동서남북만 알면은 자, 조주성야, 그 다음에 뭐예요? 춘하, 추동.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가면 이제 하늘의 덕인 원형이정, 그 다음에 공자가 하늘의 덕을 그대로 본받아서 인, 예, 의, 지, 신 요까지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년을 뭐라고도 표현하냐. 1년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뭘로 표현해요? 10간으로도 표현하죠. 10을 열흘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하루를 또 열로도 표현하고 자, 1년 이렇게 해서 자,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갈 동안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이 농사 짓는 때를 뭘로 표현하면 이 서양에서 양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서 양력 개념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자, 양력은 날짜를 헤아리기 참 힘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알기는 쉬워요. 그죠? 우리가 쓰는 것이 음력입니다. 자, 음력 했더니요. 얘 보통들 이게 뭐 음력하면은 뭐예요? 구닥다리. 옛날 사람들이 쓰던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책력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음력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음력은 뭐 하려고 만들었겠어요? 생일 챙기려고 농사 지으려고 만들었죠. 생일 챙기는 건 아닌가 봅니다. 자,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데 달이 농사 지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농사 짓는데 뭐가 필요해요? 해가 필요하죠. 해가 필요해요. 참 제가 유학 공부하신 분들 가끔 보다가 참 좀 답답하다 싶었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서경 맨 앞에 보면은 요임금이 희시와 화시에게 명해서 1년을 366일로 하고 그 다음에 윤달을 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1년 366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해 운행 주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태양력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저 태양력, 해만 갖고는 여러분들 오늘 며칠인지 아시는 분? 해를 보고 오늘 해가 지금 울산에 저기 뭐 태화강변 어디 쪽에 뭐 무슨 나무 옆에 이거 보면서 오늘 며칠이다 이거 보시나요? 그러면은 자 옛날에 그 책력도 없었고요. 일일이 요즘처럼 누가 달력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날짜를 야 누가하고 지금 연애해서 내일 저기 다리 밑에서 만나야 되는데 맨날 며칠 어디에서 만나자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다 저기 뭐야 남녀끼리 그저 연애하면서 다 만났죠. 뭘 갖고 만났어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네, 달 보면은 정확하게 오늘이 며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공부하시려면은요, 저 달을 보세요. 달을 열심히 관측하면서 아 오늘 지금 저 달 모양을 보니까 오늘 며칠이겠다 해서 달력에 또 밑에 또 음력 표시돼 있죠. 그거 한동안은 그거 훈련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달만 보고 오늘 며칠이겠다라고 탁탁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달은 그런데 뭐냐면 달은 그날 날짜를 아는 데는 참 중요하죠. 날짜는 달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날짜가 필요하던가요? 뭐가 필요해요? 계절이 필요하죠. 봄에 언제쯤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태양력하고 저 달이 태가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저 달을 또 관측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 태양이 이렇게 한 바퀴 빙 돌 동안에 달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하루는 가지고 관측하기 힘듭니다. 이걸 1년 전체로 그러니까 해가 요 자리에서 떠가지고 다시 366일 때 되는 그때쯤 할 때까지 달이 몇 번 보름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는지 그죠? 몇 번 차고 지든가요? 선생님 계산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죠? 어떡할까요? 자 그러면 자 어려울 것 없어요. 여러분들 음력 날수가 어떻게 돼요? 한 달이? 대략 30일하고 어떤 때는 29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29일 30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지워버리고 자 그냥 30일이다 해서 6 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1년 12달 하면 어떻게 돼요? 360일이죠? 거기다 아까 이제 29일 반절이 되니까 354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366일 동안에 달이 몇 번 운행을 하든가? 하루 30일이니까 360일. 아이 계산하기. 산수예요. 이거 수학 아니에요. 어차피 수학인데 자, 하여튼 30일로 기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번 나오죠? 그래서 1년 얼마를 둔다? 12달을 둬요. 1년 12달을 뒀는데 지금 며칠씩이 비냐? 약 6일씩이 빌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음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니까 내년이 갑우년이죠. 성질들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속성으로 가고 싶은지 아직 저기 뭐야 서양 책력으로서 아직도 저기 계사년인가요? 계사년인데 벌써부터 1월 1일 들어가니까 가부년 내일 모레부터예요. 그죠? 이렇게도 성질들이 급해요. 엉뚱한 데 갖다 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가부년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은 언제냐면은 자 그럴 때 우리가 갑오라고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천간지지라는 건 알죠? 천간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운행을 나타낸 거고, 지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죠? 이 땅에 우리가 달력 세는 걸 나타내는 게 지지예요. 그런데 천간을 숫자로 어떻게 하던가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몇 개예요? 12개. 10간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얼마? 12지죠. 이제 혹시 이 숫자 보이시는 분, 이제 이 순간에 아 그거구나 깨달으신 분 아직 없나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지 말고 저는 가면 되는데 아까 그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태양력의 주기죠.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달이 몇 번 보름달이 12번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10간을 내가 일부러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하고 10개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자연은 이 위치대로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12지지 12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일부러 어거지로 짜맞췄나요? 그죠? 달의 운행과 하늘의 태양의 운행과 달의 운행을 맞췄더니 12번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농사 지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기본으로 해서 이게 모든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뜻글자 속에는 농경문화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농사 짓는 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자를 했습니다. 우리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요렇게 해가 점차 올라갈 때는 뭐가 되냐면 요거를 양이라 표현했죠. 이쪽을 양. 그죠? 이제 한자로 표현하자면 자, 양 요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낮 12시 정오때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내려가면은 그걸 음이라 표현하고 그죠? 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래도 조금 유식하게 배워갖고 가는 건 좀 있어야죠. 그죠? 자, 여기서 그럼 글자를 우리가 보통 요걸 먼저 써요. 그죠? 왜냐하면은 요렇게 나아가는 것을 서예하신 분들은 또 금방 이거 무슨 글자라 그래요? 삐칠 별, 뭘 삐쳐요? 글자 모양이 그냥 삐친다예요. 그러면 삐칠 별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 글자에 보면 요게 있고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수에 보면은 요거는 부수로 안 들어가고 218개 건데 이게 부수로 들어가 있죠. 이거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에이 뭐 그냥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서로 그냥 했다 하더라도 이치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 뜻글자라고 하는 건 철저한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글자 속에다 담아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자, 제가 이거 썼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얼른 하셔야 돼요. 자, 음에서 어디로 나간다? 양으로 나간답니다. 그죠? 거기다 조금 더 표현하자면 어두운 음에서 밝은 양으로 나간다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이 글자는 뭐라 그래요? 이제 뭐 아까 파일 불은 이제 건너뛰고 이렇게 빠르다니까요. 자, 밝은 양에서 어두운 음으로 이거는 들어간다죠. 이거는 나간답니다. 그죠?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음과 양이 사귀어서 그죠? 양과 음이 사귀어서 어디서 만난다? 가운데에서 만났다라는 이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도표상으로도 태극도상으로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공부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인문학 그랬습니다. 그죠? 인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이제 요것도 왜 이거에 부수에 저걸로 썼는지 알겠죠? 항상 사람은 어두운 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지향한다? 밝음을 지향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대학 지도는 명명덕이라 그랬습니다. 밝음을 지향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어두운 데로 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싫어하죠.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 자, 그자는 항상 경계하세요. 그죠? 너망치고 나망치자 이 소리니까 항상 사람은 밝음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뜻글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글자를 문자 그래요. 문자. 문자가 뭐냐? 한자를 한문이 뭐예요? 참 한문 공부하라고 저 한문 인문학 여기 있나? 저 위에다 한문 인문학 그랬습니다. 한문이라고 하는 때 한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쓴 글자입니다. 왜 한문이라 하지 않고 뜻글자 그러면 또 뭔 소린가 해서 못 알아들을까봐 원래는 유학경전 왜 인문학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은 사람들 조금 꼬시려고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문 그래야 되는데 원래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제시대 때쯤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문자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왜냐하면 그 문자하고 우리나라 한글 언어하고 같이 썼어요. 이건 특별하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문 그랬을 때 옛날에 학교 가면 한문은 무슨 글자라고 배웠나요? 뜻 글자라고 공부하셨어요. 참 잘 공부 잘. 근데 뜻 글자는 뜻 글자인데 뭐라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라 그래요? 알파벳을 이거 알파 예? 상형 문자. 아 상형 문자. 상형이 무슨 뜻인가요? 네? 상형이 무슨 뜻? 상형 문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문이 뭐냐 그러면 상형 문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형 문자가 무슨 뜻인지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드릴게요. 그러면 얼른 대답하실 분들 있나요? 네, 대답해 보세요. 틀리면 대신 저한테 뭐 주셔야 돼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저가 아까 내내 강의에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게 하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어디 사물의 모양을 본떴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공부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겁니다.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아까 그랬죠. 한 모퉁이를 들어줬는데 세 모퉁이를 돌이키지 않으면 안 가르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할 줄 모르면은 다 우리가 요즘 그러죠.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은 그 나라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남이 뭐라 그래도 일단 좀 의심하고 좀 받아들이세요. 그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말씀 무조건 다 그냥 왜 시험 100점 맞아야 되니까. 그죠? 100점 안 맞아도 돼요. 인생 100점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 100점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높은 점수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옳건 그르건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외웠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남들이 뭐 요즘은 얘기하면 다 의심하잖아요. 근데 왜 옛날에 버린 것은 그대로. 근데 어쨌든 잘 배우셨네요. 그죠? 자, 상형 본뜬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코끼리 상이다. 그러면 옛날에 하늘에 있는 저 별자리를 그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지도가 있어요. 그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천상 그랬어요. 아까 혹시 코끼리 하는 거 본뜬 거 그죠? 하늘에 코끼리 모양이던가요? 그죠? 이제 틀렸죠. 뭐가 잘못됐다. 틀렸다라기보다 뭐가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뭐가 좀 더 모자라구나 이 보셔야 됩니다. 상이라고 할 때 상자는 아닌 게 아니라 큰 코끼리를 표현한 거예요. 왜? 이 글자를 만들던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눈에 봤던 제일 큰 물건이 뭐냐? 코끼리예요. 그죠? 코는 길고 눈은 조그맣고 몸뚱아리는 뭐처럼 생겼더라? 꼭 돼지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거칠거칠. 이 돼지처럼 생겼고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 아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서로 만난다 사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면서 나중에 가위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가위 예자로 쓰였듯이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냐면 글자는 한도 끝 없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적절하게 이리 끌어대고 저리 끌어서 아무렇게나 끄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서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서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럼 저 하늘이라고 하는 광대무변한 걸 뭘로 표현하느냐? 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광대무변한 저 하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뭘로 표현해요? 아니 이제 이거 글자 있을 때고 글자도 없고 아무 부호도 없을 때는 뭘 가지고 저기 뭐 울주 뭐 반구대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 한참 많던데 거기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동그라미도 그려놓고 뭐 빙글빙글 나선형으로 들어있고 아마 네모난 것도 그려놓고 그랬을 겁니다. 자 사람들이 아직 문자를 만들기 전에는 뭐냐 제일 큰 거 모든 에너지를 딱 집약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원이에요. 그죠? 가장 큰 형태가 나오는 게 원입니다. 여러분들 식탁도 그렇잖아요. 작은 집에 식구들은 많은데 근데 기본적인 공간은 있어야 되죠. 원탁을 놓으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죠. 그죠? 원이 제일 큰 거예요. 이 하늘을 그래서 제일 크다라는 의미로 해서 뭐냐면 하늘의 모양을 그냥 상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냥 하늘에 있는 그런 모든 별들도 전부 다 상이죠. 하늘의 별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이 모양 이 모양. 갑자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했다가 또 혼날 것 같은데 대답도 못해요. 요렇게 배웠으면 배운 대로 이제 솔직하지도 못해요. 이게 항상 문제가 그래요. 어설피 배우면요 사람이 솔직하지도 못해져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려면 뭐 어떻게 배운다? 똑바로 배워야 된다. 일단 배운 대로 대답하세요. 그죠? 별이라고 배웠습니다. 별이 이렇게 생겼던가요?
별은 동그랄 뿐이에요. 그죠? 다 동그랄 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저 옛날에, 야, 이게 피타고라스가 아닌가요? 저 서구의 그 힐랍시대 때 수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일단 반짝반짝하는 모양이라기보다도 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두루 담아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별도 둥글어요. 우리나라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별들은 전부 다 점점점점점점 다 돼 있죠. 성열이라고 하는데도 전부 다 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천상이에요. 해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별도 둥굽니다.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월성실을 표현하고요. 그럼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늘에 저 상이 운행하면서 뭘 낸다? 이제 대답해 보세요. 하늘의 상이 빙글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뭐를 낸다? 선을. 낮과 밤.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너무 또 어렵게 나가면 또 이제 낮과 밤을 내는 거죠. 낮과 밤이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뭐가 생겨나요? 봄, 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돌고 돌고 도면서 뭐가 생겨나요? 세월이 생겨나죠. 1년이 생겨나고 세월이 생겨나고 세월이 가고 하면서 뭐가 생겨나요? 여러분들 인생사에? 주로. 자, 희노애락이 다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 태어나면은 즐겁고 죽을 때가 되면 아이고 슬프고 울잖아요. 그죠? 희노애락, 애호욕, 뭐 희노애락 네 가지로 표현합시다. 우리 중용에 있는 말로. 희노애락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알려고 하더라도 이걸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어리석음, 천지자연의 도를 알려고 해도 부부의 도를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중용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죠? 유학은 끊임없이 사람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너의 관계를 알려면 아까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하고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가 일정 나이가 돼서 남녀가 그죠? 남녀동실,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알려고 좀 더 공부하다 보면 뭘 알아야 된다? 이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 하늘은 어디에 있는 하늘이냐? 저 위에 있는 하늘이죠. 제일 꼭대기. 꼭대기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간머리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돼지의 머리 변하는데 하늘 꼭대기를 표현합니다. 윗상자에 원래 이제 윗상자 원래 점 찍어놓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글자로 변하면서 이거는 한없이 올라가되 한없이 올라가지 말고 중을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이에요. 그럼 중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은 이 글자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죠? 자 이렇게 아래하자 욕을 하면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불의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우칠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기다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글자 하나만 딱 놔두고 뭐 이거 화두로 삼아라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 글자를 잘 안 배우니까. 그래서 저 꼭대기에는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양과 음의 사귐. 그죠? 해와 달의 운행의 사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거 붙이면 뭐가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럼 천문의 문자는 무슨 글자예요? 이때는 문이? 문이 또 벌써 천문한데 글이래요. 자, 저렇게 많이 나가죠. 그건 나중에 이제 일단 순서대로 저 하늘의 일월성신은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죠. 빛나는 문이잖아요. 그죠? 빛나다 문이 또 뭐가 있어요? 그래 또 문채난다. 또 그죠? 하늘에 또 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곰자리 무슨 자리 하잖아요. 그죠? 다 뭐예요? 문이죠. 그게 문이 문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럼 사람이 자기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바로 또 뭐냐? 그건 이제 글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형이라고 할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바로 이 문을 담아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대학이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눴죠. 문과 이과로 나눌 때는 이분들은 이 동양의 황하문명권의 뜻글자의 원리, 유학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눴어요. 그러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뒤죽박죽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과는 그대로 문과, 인문학이라고 놔두고 이과라고 한 데는 이과를 뭘로 바꿨나요? 요즘에는 이과는 뭐 자연과학대학 뭐 별의별 방식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얘네는 문과, 이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천문 표현했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하늘의 양과 음이 사귀어서 그다음 만물을 냈고 사람은 그대로 본받는 거죠. 위에는 천문이라면 밑에는 뭐예요? 인문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인문학입니다.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천지자연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닮아서 그죠? 자연의 이치대로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게 인문학이야. 가장 기본적인 인문학입니다. 그러니 뭐를 알아야 돼요? 하늘의 천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늘의 천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한테 먹고 사는 것만 그 다음에 그냥 먹고 사나요? 돌아다니면서 그저 끊임없이 여러분들 옛날에 수렵 채취시대 때는 정말 고달픈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먹고 버렸던 씨가 그 다음에 고기쯤 지나가다 보니까 날이 따뜻해질 때 가봤더니 다시 싹이 나는 걸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걸 끊임없이 보면서 뭔가를 저 해와 달의 운행에 일정한 법칙이 있구나. 그 다음에 저 봤더니 저 별자리에도 분명한 법칙이 있구나. 북두칠성이 자루별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음력으로 10월이냐 11월 이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문이고 하늘의 상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그죠? 계절이 생겨나고 그 계절 속에서 만물들이 자라나는 거죠. 하늘은 그저 상만 있는 뿐이죠. 그랬더니 땅에 그것이 그대로 맺혀서 들어오면서 누가 생겨나요? 누가 생겨나요? 저 식물도 생겨나고 동물도 생겨나고 사람도 생겨나죠. 각각의 모양이 생겨나죠. 자, 각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봅시다. 형자를 봅시다. 그죠? 하늘에서 뭐를 내린다 그랬어요? 1부터 10까지 간이죠. 아까 천간 그랬죠. 그죠? 한 번 내리고 끝이에요. 그죠? 거듭거듭한다라고 하니까 몇 번을 써야 돼요? 2번을 써야죠. 그죠? 거듭거듭해서 뭐가 생겨나더라?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 털럭쌈만 이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어? 그죠? 무슨 뭐 털로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어디 닦을 숫자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잘 뭐예요? 빗었다. 그죠? 단정하다. 이런 뜻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늘의 저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는 뭐가 생겨나더라? 형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각각의 독특한 형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상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뜻글자에서 얘기하는 상형문자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담아낸 글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본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초등학생 수준이라면은 그 정도로 대답하면 되겠지만 이제 조금 더 공부하는 어른으로서 세상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형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이에요. 그죠? 음양이 사귀어서. 그럼 하늘의 양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양과 음에서 끝나는 것이 또 하늘과 땅이 사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형이다라는 것은 상형 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만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뭐가 있느냐? 이거 구체적으로 저 물상 외에 추상적 의미들이 있죠. 여러분 저거 위다. 그죠? 아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이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가리킬지 자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저건 뭐다라고 해서 뭘 가리키느냐? 이거는 사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상형 문 할 때 문과 내고 문이 있고요. 자, 그럼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건 사죠. 보이는 건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 그죠? 이건 물이에요. 여러분 사물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은 형이 화학적이에요. 일단 물건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무슨 작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상형문이다 그러면 물건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그 작용을 뭐라고 하느냐? 사라 그럽니다. 이렇게 지사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에는 사물을 나타내는 상형과 지사가 있다라는 것이 되고 한없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너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너하고 나하고 사귀어서 내 자식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생겨나듯이 너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 생산적 관계가 돼야 됩니다. 괜히 서로 망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 자, 가장 기본이 뭐냐? 기본을 가지고 항상 표현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물건이 되는 것이 되고 자,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 만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남녀가 어떻게 돼요? 가정을 꾸리죠. 가정을 꾸려서 뭐 해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문의 자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문자라고 할 때 문이 엄이라 그러면은 자는 뭐예요? 자식이 되는 거죠.
이상한가 이게? 그러면 세종임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글을 만들면서 모음, 자음 그랬죠. 모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혼자 있어도 소리 내는 거죠. 이거죠. 상형이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모음이다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아, 으, 이잖아요. 그죠? 천지, 인을 그대로 본딴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조합하면 되죠. 그죠? 조합해가지고 이리저리 만드는 게 자입니다. 그래서 자에는 뭐 형성문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아니, 형성이다. 그 다음에 회의다. 이런 게 나오죠. 또 이것만 갖고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씩 더 늘려 융통성 있게 이제 불릴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이제 뭐예요? 전주문자다. 또 뭐 하나가 있죠? 가차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인생사 살아가는데 앞으로 인생사 뭐 이미 뭐 반쯤 뭐 3분의 2쯤 가셨는데요.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바르게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고 그래야 남은 인생 어떻게 되느냐 유익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자 우리가 그 오늘 강의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익하는 사람 공부라 해서 혹시 오늘 몇 가지 물어볼 것 중에 하나 또 빼놓은 게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한문 관련해서 특강한다 그러니까 야 나 그렇잖아도 한문 공부하고 싶었는데 해서 오신 분 솔직하게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 원장님이 가자 아이 좀 와라 또 자리수 좀 채워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 빼놓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반이면은요 옛날에 그 저기 어디죠? 우리 성경에 그게 있죠.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게 있었죠. 이 세상에 워낙에나 이게 뒤죽박죽 저기 뭐야 어지럽고 하니까 이 중에서 처음에 뭐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한 10명만 있으면 내가 여기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랬죠. 아무도 없었죠. 손들 5명만 나중에는 1명만 있으면 여기는 반이나 됩니다. 앞으로 자 울산이라는 것이 대단히 크게 융성할 것이라 보고요. 그러면은 오늘 몇 시까지 강의하면 되나요? 예, 나머지 그 여러분들 교재는 그거 보시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아주 쉽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부제가 또 하나 뭐냐면 학문지도는 못하라. 학문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방심이인이라 그랬을 겁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자, 제가 하는 말이 하나 조금 뭐 약간 좀 어렵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렵지는 않죠. 이거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다 녹아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기다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마음도 속상해가지고 바깥으로 튀쳐나간 거예요. 자, 맹자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사람들이 개, 돼지를 잃고는 그렇죠. 자기네 집에서 키우던 애완간에 하나 잊어버리면 어떻던가요? 아파트에다 동네 골목에다 사방에다 다 이거 포스터 붙여놓죠. 열심히 찾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도대체가 찾을 줄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한문 공부한다, 뜻글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서 바로 세우고 아까 정심이라 그랬죠. 바로 세우고 그래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집안도 바로 서고 주변이 행복해지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라는 것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각각이 따로따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죠? 인생길 살아가는데 하나만 더 갖다 붙인다면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었죠. 그죠? 그걸 이제 남자를 양을 대표로 해서 얘기해 줍시다. 그죠? 누가 하나 대표로 해야 되니까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래서 아비와 아들만 하지 말고 단히 여기 부모 자녀 다 데려가죠. 부자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부자 유친 그랬습니다. 참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할 말 많아요. 옛날 아빠들한테. 여기 부자 유친 그랬지 부자 유엄이라고 돼 있던가요? 아버지는 엄해야 된다 하면서 옛날에 보면 옛날 아버지도 그 여기 어르신 혹시 선생님도 그러실지 모르겠네. 그죠? 자식들하고 친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라 그랬어요. 같이 축구도 하고 요즘의 아빠들이야말로 옛날에 그죠? 공자님 말씀 옛날에 성인이 하신 말씀들 정확하게 잘 이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그죠? 자 부자 유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던 그 제일 처음에 만나는 관계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잘하면은 내가 또 제일 가까운 사람 만나죠. 그게 누구예요? 부모가 되나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 뭐라 그랬어요? 부부 유별 그랬습니다. 발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남자가 어디서 저기 뭐야 주방으로 들어오느냐 그러는데
거꾸로 얘기합시다. 이건 농경사회 산물이에요. 그죠? 만약에 농경사회에 자 여자가 가사 부담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가정일 다 하고 남자들이 자기는 나가서 놀아야 된다면서 여자한테 바깥일까지 맡겨보세요. 그 여자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납니다. 그죠? 분명히 안일 바깥일을 나눠놔야 여자가 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 이익 표현하면 잘못됐다라는 소리예요. 유학에서 주역에서 남녀는 공이 동등한 관계예요. 그죠? 유학에서 기본적으로 동등한 관계인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밖에 사회적 관계, 이게 이제 가정적 관계가 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면 누가 있어요? 이제 사회적 관계가 들어가겠죠. 그죠? 군신, 자, 유의가 있는 겁니다. 군신 간의 관계는 친함이 있으면 큰일 나요. 왜? 서로 간에 벼슬자리 나눠 먹게 돼요. 그죠? 여기는 오로지 뭐냐면 의로움만 있는 겁니다. 그죠? 의로움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간에, 그죠? 서로 간에, 그죠? 서로 간에 만나는 동료들 간에 저놈 어떻게 사기 쳐먹을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른과, 그죠? 여기에 보면은 어른 먼저, 그죠? 장유, 서가 있어야 된다. 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 이게 인생길이에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그죠? 이게 인생길이에요. 이 인생길을 끊임없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유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옛날 구닥다리 이건데 이거 앞뒤 관계 모르고 요것만 강조하면 에이 또 할아버지 옛날 분들도 저런 얘기 하시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돌리고 갑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이리저리 맞춰서 좀 표현을 잘 하시기를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서울에서 나올 때 얘기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참 물산에 내리자마자 좀 제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마침 내렸더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혹시 질문에 그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질문해서 하시려고 했는데 미리 제가 할게요. 내렸더니 여기는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표지판이 전부 다 뭘로 돼 있던가요? 중국어요. 중국어 한자 써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낫고 영어로 돼 있거나 한글로 돼 있고 아예 한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명을 이리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문만 하면 이게 뜻글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을 찾으면 됩니다. 이 뭐가 되죠? 이렇게 돼 있나요? 마디촌자인가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동행자가 한 분이 저희 진짜 무슨 뜻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공부했잖아. 그랬더니 제가 자 울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한참 하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했더니만은 뒤에서 갑자기 막 시끄럽다고 어쩌고 그래요. 우리 둘 사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한번 쓱 쳐다봤더니 이제 왜 쳐다보냐 식으로 해서 또 괜히 또 봉변 당할 것 같아서 상대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49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77에 49에서 주역에 택과 혁괴가 있습니다. 고친다라고 하는 혁의 가죽 혁자인데요. 택과 혁괴의 맨 꼭대기에 보면은 그 맨 꼭대기 효 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군자 표변이요 소연 혁면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자 그 표변 범처럼 빨리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빨리 스스로를 바꿔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소인은 혁면이다 바꾸라 그랬더니 절대로 안 바꾸죠. 그냥 겉 얼굴만 바꾸는 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주공이 뭐라고 표현했냐 정이면 흉코 가면은 흉하고 그 다음에 거정 바르게 거처하면 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다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군자 표변은 하나 써드릴까요? 자 군자가 표범처럼 그죠? 표범처럼 스스로 변하는 것은 이거는 써드려야 되겠네요. 군자 표변은 기문야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문자가 있죠? 기문 자, 기문이 울야라, 위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문 위하라. 이때는 자, 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울산 그러죠? 울산에 위라고 있는 발음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셨죠? 여러분들 저한테 비디 이제 많이 지는 겁니다. 자, 울산하고 지명 이름으로 읽을 때는 울산입니다. 그 다음에 빛난다, 성대하다라고 읽을 때는 위 이렇게 읽습니다. 위하라. 그 무늬가 위하라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소인혁면은 순이 군예라 해서 소인이 낯빛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임금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왜 이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자, 주역의 맨 택화 협계인데 맨 꼭대기에 있는 괴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맨 이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어요. 더 이상 갈 자리 없습니다. 밑에 세상이 바뀐 건 여기에요. 여기에 이 군주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여러분들 대인호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인데, 대인이 그저 호랑이, 범처럼 그저 호랑이처럼 바꾼다, 변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대인호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다 완전히 싹 바꿉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되게 고고한 채로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뒤늦게 아이고 나도 이러면 안 되지. 그가 진정으로 군자라 그러면 자기도 확 바꿉니다. 그런데 뒤늦게 가서 아이 뭐다 참여하면서 나도 요즘에 권력 바뀌니까 저 나이 한참 되신 분들 권력 속으로 다 들어가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제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아까 거정이면 그랬습니다. 거정. 바르게 앉아서 그죠? 바르게 거쳐야 길하다 그랬어요. 그냥 이미 저 위에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혹시라도 자문을 구하면은 자문 정도는 해주는 것이 가장 낫지 직접 나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새로운 세상이 건설됐다 그랬더니만은 쫓아가자. 이거는 소인들이 하는 짓이다 이러는 겁니다. 뒤늦게 그것도. 다시 말해서 제가 무슨 얘기하려면 이게 내가 울산에 오면서 액땜을 했다는 건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뒤에서 누가 막 욕도 굉장히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뭐 공업지대라서 좀 거칠긴 거친 동네인가 보다. 요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같이 아까 정이다 그랬죠. 정이라라고 하는 같이 만약에 가서 따진다. 미친놈한테 가서 따져봤자 뭐밖에 안 남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오는 것이 당연히 그냥 오겠지만은 요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 위라고 할 때 위자는 무성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형 또 하나 무슨 뜻이냐면 요게 또 여러분들 유명한 시경의 시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자수학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자수학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던가요? 빨리빨리 대답 큰 소리로. 부생아신하시고 모구고해러시니 이렇게 쭉 나가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시에 사자수학의 첫 번째 그 시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시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유가라고 하는 시인데 소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뭐냐면은 그 육육자라니 그저 길고 긴 아름다운 쑥이었더니 쑥인가 했더니 그 다음에 비야 그 다음에 이호라 그죠 비야 이호 그죠 아름다운 쑥이 아니고 못난 제비쑥이로다 라고 할 때 그 못난 제비쑥을 이렇게도 표현하면 제비쑥이 그래서 저기 울산에 어디 이렇게 제비쑥이 있나 제가 좀 궁금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못난 제비쑥이로다 이건 아닙니다. 거기서는 자 못난 제비쑥이로다 애 부모여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이시여 그 다음에 육아 구로셨다 나를 기르느라 수고하셨다 이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밑에 바로 이제 위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못난 제비쑥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비라고 하는 건 여름에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죠. 여러분들 쑥쑥 자란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랗고 무성하기 때문에 이 위라는 말을 뭐라고도 쓰냐면은 여기다 뭐까지 쓰냐 올람이라라고 이때는 지역명할 때 올자를 씁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올람이라라고 해서요. 아주 맑고 푸르른 물과 그 다음에 하늘을 표현할 때 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두보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올람천 해가지고 신선이 사는 신선동천을 표현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산에 대해서 왜 우리라라고 썼느냐면은 예전에 태화강이다라고 할 때 태화강이 대단히 아름다운 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 바닷물빛과 하늘빛을 그대로 받아서 푸르고 푸른 그죠? 푸르고 푸른 그 뭐죠? 지역이다라고 해서 아마 울산이라고 이렇게 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또 우리 선생님들 여기 보니까 인창이라고 할 때 인창의 창자도 요 창자예요. 창자가 무슨 창이에요 이게? 푸를 창 그러죠. 푸를 창 하는 것인데 초창기 할 때도 이 글자 쓰죠. 그죠? 초창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창색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창색은요. 이 창색은 천자문에 보면 물론 그것도 주역에 나오는 글인데 맨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천자문 첫 번째는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이건 저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죠. 뭐라고 돼 있던가요? 천자문 처음에 천지현황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땅은 검고 푸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재밌으면 집에 가서 꼭 시험해 보세요. 자 하늘과 땅이 사귄다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둘이 사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살기는 걸 보이게 해야 되죠. 그 보이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물이 나온 것이 되고, 근데 사귀어서 그러면은 만물이 처음 나올 때 그 색깔이 어떻든가요? 만물을 대표한다. 땅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때 색깔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파란색인데 우리 여기 어르신 입으신 저 색깔이죠. 저 색깔이 바로 창색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색의 검은 현이죠. 현색과 그 다음에 땅의 색인 누런색이죠. 누르다는 누를황입니다. 두 색깔을 한번 섞어보세요. 섞는데 비율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하늘과 땅의 비율을 똑같이 해야 될지, 아니면 뭐를 많이 하고 뭐를 적게 할지 쭉 해가지고 저 창색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창색이 나옵니다. 하나 힌트를 준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자, 남편은 뭐만 하던가요? 실질적으로 애를 다 키우는 건 누구예요? 그럼 무슨 색깔을 더 많이 써야 될까요? 황색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해본 분과 해보지 않은 분과의 그 마음의 차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예요? 날로 그죠? 창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하늘과 땅에서 만물이 나올 때 그 초창기라고 할 때 초창기를 처음 초자를 쓰지 않고 풀초자를 쓰는 겁니다. 자, 울산이요. 자, 울산이 올람이 될런지 아니면 못난 제비쑥이 될런지 아닌지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부활을 시켜야만이,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서 얘기하는 그 서양의 인문학이 아닙니다. 내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바로 이 음양의 원리, 음양 오행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누구 손에 끌려왔건, 야, 너 좀 그 자리 좀 채워라 했건 간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제 저는 왜? 어쨌든 지금까지 남아서 강의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그죠? 자,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하나가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있다. 그게 천명의식입니다. 중용의 천명지위 성이라 그랬죠? 하늘의 명을 일러서 성품이라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맹자가 악하다 그랬나요? 선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함을 발현을 시켜야 됩니다. 그 선함이 발현이 되는 게 여기 인이고, 그죠? 인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옆으로 오셔서 열심히들 많이 배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서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자꾸 뿌려나가시면은, 자, 그야말로 울산이 명실공히 뭐예요? 젊음의 도시이자 혁신의 도시죠. 여기 확 바뀌었습니다. 혁신의 도시고 그야말로 세상을 좀 바꿔가는데 하나의, 그죠? 씨앗이 될 겁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